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 과제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 클래스 섹트 01과 클래스 섹트 02라고 하는 아이를 담을 때 이야기였죠. 그때 높이 값을 300으로 담았는데, 자, 플러시라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시라는 단어가 없을 때에는 해당하는 아이의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감싸고 있는 부모의 높이값을 오토로 주었기 때문인 거고요. 만약에 감싸고 있는 부모의 높이값을 300 픽셀이라고 작성을 했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아이고, 오버플로우가 있네요. 이렇게 넘치는 아이로 발생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일단 좌우로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옆으로 나란히 붙이는 방법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둘이 왜 위아래로 돼 있나요? 라고 한다면 둘 다 블럭 요소이기 때문인 거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보신 가로값과 높이값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이즈를 주고 확인해 보면 그대로 크기값을 가지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무조건 밑으로 쌓이는 아이로서 이들을 옆으로 나란히 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때 이 플롯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를 썼으면 그 이웃하는 형제는 무조건 같이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렉트 01과 렉트 02라고 하는 아이는 둘 다 플롯 레프트라고 하는 이름을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을 해 보았더니 큰 문제 없이 나란히 들어가는 것을 파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처리를 하긴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감싸고 있는 높이에 부모가 300이고요. 자식도 300이고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 보시면 높이값 오토일 경우에는 자식의 요소의 크기만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자식으로 들어있는 섹트 01과 섹트 02의 사이즈가 있으니 저는 감싸고 있는 부모의 높이값을 오토로 바꿔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높이값을 오토라고 바꿨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둘은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밑에 있는 푸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 글씨만 덩그러니 남기고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서 저는 F12 개발자 모드를 띄워서 해당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체 어디에 푸터가 들어갔을까 하고 그랬더니 푸터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섹트 01과 섹트 02 뒤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왜지? 하고 섹션을 확인해 보면 id 섹션을 확인해 봤더니 높이값이 제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요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id 섹션은 높이값이 제로가 됐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데요. 자,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롯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게요. 네이버 사전을 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네이버 사전에다가 플롯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중에서 흘러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플롯은 어딘가에서 기준이 돼서 살짝 떠있다라는 개념으로 잡혀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게 길이라고 놓고 보면요. 아까 그 요소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자동차가 우리 기준에서는 사실 뭘 합니까?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처리를 하죠. 근데 그 아이는 미래지향 자동차예요.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만큼 비어 있는 거죠. 근데 공중에 뜬다는 얘기는 하늘을 무조건 난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엄청 많이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만 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부상 연장처럼. 자, 이런 개념이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냥 면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벽이 있어요. 근데 이 벽은 상단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자, 틀 잡을 수 있게끔 해놓고 안에 이제 헤더부터 쭉 박스를 짠다라고 치면은 박스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모두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는데 조금 크게 그릴까요? 여기 밑에 이렇게 뭔가 받침대가 있는 거죠. 칠판에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받침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스를 또 그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또 박스가 있고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위에도 당연히 위아래로 집게처럼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물들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물들은 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집게처럼. 그래서 높이 값을 정해주면 이만큼 강제로 벌려놓고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놓는 것처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게끔 딱 잡혀있는 거죠. 높이 값을 오토로 준다는 얘기는 이거를 빼버리고 여기에 스프링을 달아준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얘는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닫혀버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집게처럼.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실제로는 이 집게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가 조금 더 길고요. 아래가 조금 더 작은 듯한 느낌의 집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박스를 담을 때 보면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얘를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줍니다. 띄우다겠죠. 띄우다라는 기능을 주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겨져 있는 아이에서 이 위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 박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걸려서 차지하고 있던 이 스프링의 개념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큰 틀을 기준으로 녹색 박스는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아이는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못하고 당연히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으니까 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게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플롯으로 띄웠으니까. 자,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높이 값이
오토가 되면 자,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 값은 제로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쌀벌이 게임 할 때 이렇게 싹 벌리고 있다가 쌀하고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먹에 들어간 크기만큼 높이가 사이즈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넣다가 쑥 딱 빼버리면은 내가 잡으려고 했던 놓치면 다쳐버리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빼버린 거니까. 자, 플러시라는 단어가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띄우는 순간 섹트 01과 섹트 02라고 하는 이 요소 두 개를 다 띄웠으니 당연히 섹션은 사이즈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개념 조금 정리되셨나요? 플롯의 개념은 요런 집게 있잖아요. 요런 집게가 있으면은 대부분 현재 핸드폰 거치할 때 여기 위에다 걸고 이렇게 걸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거의 밑에서 떨어지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톡 앞으로 빠지면은 뭐던가? 요게 이렇게 싹 앞으로 빠지면 요게 오자. 요 걸리는 게 고장나서 앞으로 톡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톡 다치잖아요.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걸리지 못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인데 왜 두 개를 다 써야 되느냐 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쓰면요 결과물은 다르게 나와요.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플러스 썼으면 그 형제들은 같이 써라. 밑에서 잠깐 써드릴게요. 웹 블럭 요소를 자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플롯을 사용했다면 그 형제 사용하려는 요소의 형제 요소는 요소 모두 플롯을 사용해라 라고 쓰겠습니다. 자, 형제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때 플롯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롯 레프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또 하나는 라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표시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백스페이스 아래 들어있죠? 백스페이스 안에 백슬러시랑 같이 쉬프트 누르면 쓸 수 있는 이 아이죠. 해석 자체가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플러스고 두 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플롯 라이트를 쓴다던가 플롯 레프트를 쓴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표기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플롯 레프트 또는 플롯 라이트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음,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오버플로우라는 기능이에요.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은 자, 실제로는 이름 그대로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넘쳤을 때 처리해라 라는 기능이에요. 넘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오버플로우
오토 쓰면은 넘치는 영역을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써버리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자, 이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아무래도 제일 쉬울 거예요. 제일 쉬운데, 자, 결과 볼게요. 띡. 자, 보면은 푸터 밑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원, 투가 있고 감싸고 있는 섹션은 사이즈 300이라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자, 오버플로우 넘치는 부분을 오토로 주세요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거를 쉽기는 한데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끔 생각을 하는 게 해석상으로 보면 넘치는 거를 어떻게 해라?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이게 넘치는 아이가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없어요. 왜? 가시값에 의해서 높이값을 처리해라 라고 해결을 쓰다 보니까 넘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알아서 그냥 늘어나게 계속 만들어 버리니까 이 넘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계속 무한으로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자, 어떤 봉투의 입구처럼 계속 봉투가 늘어나는 개념처럼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씩 여기다가 뭐 200 픽셀 이렇게 써버려요. 가끔씩 요거를.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값을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오버플로예요, 원래. 정해진 영역보다 넘쳤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세요? 스크롤바 생기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이 고민하신다면은 큰 불편함은 없어요. 가장 쉽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피값을 오토로 준다라고 썼을 때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셨던 기능 중에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클리어보스라는 걸 써라 라는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내 영상에. 자, 원래 이 오버플로우 오토를 쓸 때에는요. 오토가 아니라 뭐 히든 같은 거 많이 쓰거나 아니면 스크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면 박스에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이 이미지를 피해서 텍스트가 배치가 됐을 때 이 글자가 정해진 영역보다 더 많은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블랙플롯도 그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플롯을 썼느냐? 이런 글자와 이미지를 처리했을 때 쓰는 거라고 했는데 익스플로러의 경우는 자, 이것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거의 고착화된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기능이 조금 변경되긴 했습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영역이 텍스트가 넘치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틀을 잡아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계 형식으로 개념을 놓고 보자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형식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자. 그게 클리어 보습. 내가 떠있는 이 아이들을 뭐 하겠다? 또 공중에 떠있네? 아까 집게 보여드렸죠? 자, 집게를 의해서 공중에 떠있는데 우리가 이 떠있을 때 핸드폰이 뚝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가서 넘어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어떤 지지대를 하나를 더 추가로 달아줄게. 이 역할을 하는 게 클리어라는 개념입니다. 집게 처음에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길게 짧게 그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게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긴 집게 길이에 의해서 아무리 잘 잡아도 이렇게 잡힐 거란 얘기예요. 근데 더 안정적으로 잡는 건 사실은 이만큼 연장의 틀을 하나 잡아주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잡을 수 있겠죠.
끝에 있는 요거 이거를 달아주는 게 뭐냐? 바로 클리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깨끗하게 마무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위치를 잘 보시면 자, 클리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플롯과 형제로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라고 하는 아이는 물론 크기 값을 주어도 되긴 하지만 대체로 플롯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롯을 쓴 요소가 있다면 거기다 클리어를 안 써요. 그냥 끝내버려요. 다른 데다 써버리지. 그래서 형제로 중에 어디? 대부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까 클리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단순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보여드리고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하는 이 요소 두 개를 감싸고 있는 누구 id 섹션에다가 id 섹션에다가 기능을 줄 겁니다. 저 위에 id 섹션이 있는데요. 왜 굳이 또 써요? 있는데 id 섹션을 정확하게 주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뒤에 추가적인 명칭을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씁니다. 콜론 애프터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 기능을 쓸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콜론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가 뭔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무조건 이런 표기를 했다면 꼭 쓰셔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냐? 이 내용에 컨텐트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건 짝이에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쓰셔야 되는 아이의 두 개는 같이. 자, 애프터로 써있는 요 콜론 잘못된 거 아니고요. 앞에 띄어쓰기, 뒤어쓰기 하지 않아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무조건 붙여서 연달아 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있던 오버플로우 오토를 지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밑에 푸터가 똑같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의문의 이상한 아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쓰고요.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쓰겠습니다. with 100% 높이값 0 그리고 클리어 보스라고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코드 일부 생략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게 좀 더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무언가를 작성해 놓은 이 하나로 인해서 결과물은 나오게 돼요. 파악되셨나요? 저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를 쓰므로 인해서 해결은 됐어요. 이때 제가 다른 건 다 설명 안 했지만 딱 하나 클리어 보스. 자, 클리어라는 아이는 사실 속성 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클리어 뭐 레프트가 있고요. 클리어 라이트가 있고요. 클리어 보스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클리어 레프트, 클리어 라이트 잘 안 쓰고 그냥 클리어 보스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쓰임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에서는 클리어 보스 하나만 일단 해결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했던 내용 살짝 이야기하자면 플롯을 사용하면 옆으로 갈 것이다. 근데 하나를 썼다면 나란히 써라. 나란히 썼다면 형제 중에 마지막에 오는 아이는 클리어를 써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가 무슨 형제예요? 자, 이야기를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가진 이러한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주석 걸게요. 주석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역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섹션에다가 내부에 태그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자,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HR 태그를 우선 집어넣겠습니다. 자, HR 자체도 뭐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클래스라든가 호리존털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싱글 요소라고 해서 이름을 짓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한 선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선의 역할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튀어나왔죠 갑자기? 오 좋아. 근데 공간이 좀 있네. 자 저거 좀 조정을 해볼까? 클래스 호리존털 HR이에요 그냥 사실. HR에다가 공간이 좀 떠있으니까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패딩도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뭔가 선이 그래도 보이죠? 이 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보더가 선입니다. 0 주면 HR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지우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선을 지움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을 지움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선은 그냥 HR 주 기능이라서 일부러 뺀 거고, 여기다가 그냥 클리어 보스를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거 못 따라가도 나중에 클리어 보스 썼어요. 결과 다시 튀어나오죠? 다시 튀어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둘은 플롯이에요. 플롯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붙은 거예요. 그죠? HR이 어디 있어요? 섹션 내부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형제 요소들 중에서. 그리고 섹트 01과 섹트 02는 어떻게 됐어요? 플롯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HR은 플롯 있어요? HR 태그에는 플롯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클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조건 얘기했었죠? 플롯은 띄워서 옆으로 나란히 하는 기능이다. 그 기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감싸고 있는 분모가 크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 그걸 해결하려면 클리어가 필요한데, 그 클리어는 언제 쓴다? 제일 마지막에 쓴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가장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5분 안에 설명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플롯을 사용하면 해당 요소는 띄워주는 역할을 해서 분모 요소의 높이 값이 오토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 실제 분모 요소의 높이는 제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롯 처리된 요소 외에 요소의 형제 요소 중 마지막 요소에 클리어 속성을 부여하면 해결이 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클리어 속성은 반드시 블록 요소이어야 한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사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물이고 이게 끝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어는 반드시 블록 요소여야 된다. 사이즈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집게 그림을 제가 계속 그려서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밑에 그 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침 역할을 하는 게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인라인 요소면은 받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블럭 개념처럼 판의 개념처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처리를 한 거고, 자, 이거를 여기 호리즌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써서 보여드렸는데 얘가 아니라 제가 뭘 썼냐면 여기 섹션에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를 썼어요. 그쵸? 자, 이게 뭔지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잠깐 지우고요. 지우고요.
자, 다시 살렸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HTML에 있는 HR 태그 지웠습니다. CSS에 있는 클래스 호리전털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놨습니다. 자, 주석 걸어놨고요. 아까 전에 썼던 애프터 태그를 실체를 보여드리죠. 엘리먼트 요소에서 해당하는 내용의 섹션으로 갈 거고요. 섹션의 내부를 보면 클래스 섹트 01과 클래스 섹트 02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좀 생긴 게 희한하죠? 자,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상 요소라고 합니다. 이 모양 자체가 특이한 이 아이는 사실상 HTML 내용으로 보면 이 뜻이에요. 이 표기 자체가 콜론 애프터라고 쓰는 이 모양을 가상 요소라고 하고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만든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HTML 상으로 해석을 하자면 위에 보이는 이런 태그 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나와요? 얘는 HTML로 만든 태그가 아니고요. 아까 뭘로 만들었냐면 CSS로 생성한 요소예요. 웹의 구조를 짜는 아이가 HTML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구조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구조를 짜는 아이를 HTML로만 짤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CSS로도 가능은 해요. 뭐 100% 완벽한 게 아니라 약간 보조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아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포고요. 또 하나는 애프터예요. 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콜론을 하나 썼는데 여기는 왜 두 개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공식 표준은 두 개가 맞습니다. 공식 표준은 두 개 맞아요. 그런데 공식 표준이 아닌 아이 누가 있죠? 공식 표준이 아닌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두 개짜리 인식을 못해서 하나짜리로 표현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하나짜리로 썼거든요. 근데 HTML5로 넘어오면서 이 아이는 두 개짜리로 표현하는 기능이 좀 더 적합하다. 하나짜리니까 두 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옮겼는데 익스플로러는 그딴 건 난 모르겠고 그냥 원래대로 써.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로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하나짜리로. 자, 애프터라고 하는 거 가상 요소, 가상 태그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HTML 상에서 만드는 태그가 아니라 CSS 상에서 만든 태그예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요. 자, 그럼 조금 정리됐나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그냥 HR 쓰면 되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걸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아까 하나짜리는 익스플로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공식 표준은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샵 섹션 콜론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된다. 번거로워도. 이 얘기 첫 번째 얘기하고요. 그냥 대놓고 쓸게요. IE 표준. 자, 컨텐츠는 무조건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 또는 비포라고 하는 아이도 포함됩니다. 쓸 때마다 꼭 따라다녀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약속이에요. 이건 이유 불문이에요. 왜요? 아기가 왜 젖을 먹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무조건 태생적으로 따라다니는 아이예요. 그럼 이 블럭은 뭐냐? 사실은 이 애프터라고 하는 아이는 인라인 개념이에요. 인라인 요소예요. 자,
인라인 요소를 그럼 클리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블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디스플레이 블럭. 디스플레이 블럭이 강제로 인라인 요소를 블럭 요소로 정확하게 완전한 블럭을 바꾸는 거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을 얼린 거예요. 그럼 해결되죠.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따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사실은.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상 그냥 인터넷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클래스 클리어픽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클리어픽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클리어픽스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고착화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클리 뭐 아니면 마이 클리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자, 보면 여기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상 요소, 애프터를 사용한다라는 방법이 있고, 이게 권장한다라고 써있죠. 대놓고. 두 번째, 오버플로 속성을 사용한다. 아까 이거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빈 엘리먼트로 클리어 속성을 적용한다. 사실 이게 뭐냐면 HR 태그예요. div나 HR 태그 같은 거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예 쓰진 않습니다. 자, 1번만 알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넘치는 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아까 얘기했죠. 박스의 높이 값이 갑자기 딱 생겨버리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스크롤바가 갑자기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안 쓴다. 얘기하는 거고. 자, 빈 엘리먼트로 얘기하는 거, 이 예제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내용들 예시들 중에 사실은 실제로 자, 가장 많이 쓰는 풀로 쓰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상단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홈, 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뭐 제품, 뭐 방명록, 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단에. 여기 뭐 로고 이렇게 있고. 자, 요게 뭐 사실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UL 태그에 안에 LI 태그가 들어가는 아이. 자, 마지막까지 쓰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놨습니다. 해놨나요? 홈, 회사 소개, 제품, 방명록 옆으로 나열하고 있죠. LI 태그는 블록일까요? 인라인일까요? 모르시겠다면 html reference.io를 언능 들어가 찾으셔야 돼요. 켜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li 태그는 자, 찾으셨죠? 블럭입니다. 블럭. 블럭 요소예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나란히 하려면 당연히 이 li들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플러스 써야 돼요. 그쵸? 다른 거나 몰라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옆으로 나란히 가려면 플러스 써야 돼. 근데 누굴 써? 하나 썼으면 형제는 다 써. 그 다음에 플러스 해결하려면 마지막 요소를 클리어를 줘. 근데
마지막 요소 여기에다가 클리어를 주면 얘는 옆으로 안 가요. 밑으로 떨어지지. 그럼 여기다가 li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건 접근성 위배예요. 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록이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읽어줘요. 홈, 회사 소개, 제품, 방명록 하나 뭐 읽을 거예요? 비었음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접근성 지켜가면서 만드셔야 돼요. 필수예요. 이건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li 태그를 하나 더 쓰는 행위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요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뭘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요소를 만들면 되겠지. hr 쇼 이건 문법 오류죠. UL의 자식은 only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li hr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HR은 뭐예요? 사생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닌가? 입양하죠. 말 잘못했다. 미안해요. 자, 이런 거 녹화돼도 되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남의, 그래. 좋은 예다. 아유. 고마워요. 다른 아이죠. 어. 좋은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저도 근데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자, 다른 아이예요. 써먹을 수 없는 아이라는 거죠. 결국엔 li 말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HTML 문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 게 아까 클리어예요. 여기다가 HTML 문법상으로는 태그를 못 넣으니 다른 가상의 요소, 가상의 태그를 하나 집어넣어보자 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가상으로 만든 아이는 HTML 문법에 들어가는 아이가 아니니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어떤 투명한 아이가 앉아있어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허용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실제 여러분 지금 수업 옆에 원격을 듣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개념을 만든 아이가 누구냐면 비포와 애프터예요. 비포는 이름 그대로 내용상에서 어디에 시작하는 부분에 들어가고요. 애프터는 끝나는 부분에 들어가요. 전, 후로 하나씩 생길 수 있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마지막에 쓴 아이만 보여드린 이유는 클리어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플롯을 적용한 아이 형제들 중에 플롯이 적용하지 않는 마지막 현재에다 써야 되는데 다른 요소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li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i가 같은 li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li가 되는 거예요. 욕처럼 보이는 진짜 욕은 아니죠 이건 실제로. 자, 그런 i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넣어줘서 그걸 해결하게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제가 열심히 떠들은 최후의 결론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플롯을 써서 높이값이 사라지면 애프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